4월 23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 시사올간지, 항쟁의 기관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호 꼬뮤나 함께 보겠습니다. 꼬뮤나의 차례입니다. 사설, 새로운 승리의 해, 특집 1 정세, 신년사의 새로운 길과 당 중앙전원회의 보고의 정면 돌파전. 첫 번째, 결국 평양 3차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세 번째,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몰락. 네 번째, 미군 철거의 해. 다섯 번째, 국가보안법 철폐와 전민족대회 개최. 여섯 번째, 북방 세력의 강화와 남방 세력의 약화. 일곱 번째, 중미 무역 전쟁 신냉전의 구조화. 여덟 번째, 트럼프의 재선. 아홉 번째, 민중민주당의 미군 철거, 분단 수거 악폐 청산 투쟁. 열 번째, 아카이브. 이렇게 특집 1 정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집 2 당과 투쟁에서는 꼬뮤나, 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기 위한 무기. 첫 번째, 꼬뮤나스는 국가의 형태이자 투쟁의 도구. 두 번째, 카라카스 도심에 있는 공동주택들. 세 번째, 비비엔다 미션은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을 구하는 정책. 네 번째, 민중을 위한 과학기술. 다섯 번째, 조국 계획은 무기이자 혁명을 지키는 방식. 여섯 번째, 꼬뮤나는 민중의 군대. 일곱 번째, 도시의 주인은 민중. 여덟 번째, 베네수엘라 민중은 정부 정책의 생산자. 여덟 번째, 생산 중심 경제와 민중 중심 문화. 아홉 번째, 민중 속에 영생하는 차베스. 이렇게 특집 2 당과 투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 1 민족에서는 21세기 정권혁명과 남코리아. 첫 번째, 파리코민, 세계 최초의 노동자 민중의 자치정권. 두 번째, 집강소, 세계 최초의 농민 민중의 지방자치정권. 세 번째, 소비에트, 승리한 첫 노동자 민중의 정권. 네 번째, 인민혁명정부, 광범한 반일 역량에 의거한 노동자 민중정권. 다섯 번째, 건준, 미군정에 의해 파괴된 인민정권의 꿈. 여섯 번째, 북조선 임시인민위,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 여덟 번째, 세큐리터 소시알, 민중정권 없이 민중복지 없다. 여덟 번째, 광주꼬민, 민중은 항쟁과 정권의 주인. 아홉 번째, 꼬뮤나,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주인. 열 번째, 민중민주정권, 21세기 혁명의 주역. 이렇게 기획 1 민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 2 정치와 문화에서는 파리꼬민의 붉은 기. 첫 번째, 바리케이트, 민중의 운명을 책임진다. 두 번째, 민중의 위대한 축제. 세 번째, 파리꼬민, 첫 노동자 민중 정권을 낳은 혁명. 네 번째, 신바빌론, 반드시 붕괴될 부르주아의 탑. 이렇게 특집 1, 2와 기획 1, 2로 구성되어 있는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 시사올간지, 항쟁의 기관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설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설, 새로운 승리의 해. 새로운 승리의 해가 밝았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간고한 정세를 뚫고 승리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가 미군 철거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미군 철거 해로
빛나야 하고 빛날 것이다. 결국 우리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우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 주체 역량, 내부 역량이 객관 여건의 불리함과 내외 반동들의 압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항쟁의 기관차인 노동계급의 당은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내외 반평화, 반통일 세력과의 투쟁을 힘있게 조직해야 한다.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없애고 당 중앙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하는 파격을 보였다. 북의 간부, 당원, 인민들에게 온갖 타성을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위해 또다시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을 벌여나가자고 강하게 호소하는 데서 이뤄진 파격이다. 보고문은 새로운 길이란 비평화적 노선으로서 우회, 주저의 길이 아니라 정면 돌파전임을 강하게 피력했다. 곧 새로운 전략적 무기가 등장하며 핵시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이치대로 북미 관계 개선 없이 북남 관계 개선 없다는 뜻을 대남 방침을 없애는 조치로 표현했다. 충격적인 실쟁 행동으로 애로 넘어갈 것이라고 운도뗐다. 올해 정세는 북미 관계가 비평화적인 노선을 따라 폭발하는가, 평화적인 노선으로 회귀하는가의 양자택일이다. 이 중간은 없다는 것이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재확인됐다. 현재는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며 대북 제재를 사상 최대로 높이고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조건에서 북에게 무슨 다른 길이 있겠는가. 백두의 혁명 정신을 생명으로 여기는 북에게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외에 다른 구호가 있을 수 없다. 북이 정면 돌파를 결심한 만큼 북미 관계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평화적 해법으로 선회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두 나라의 무력 충돌, 곧 핵전쟁이 가져올 치명적 후과를 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시대적 과업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민족의 힘이 총폭발하며 미군을 철거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는 자주위협, 민주위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가 돼야 하고 될 것이다. 그렇게 객관 조건이 불리해서 유리로 전환되는 호기를 놓치지 말고 주체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결정하는 힘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의 주체 역량이다. 각성한 단결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확인하는 새해가 될 것임을 굳게 확신한다. 다음으로 특집 정세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의 새로운 길과 당 중앙전원회의 보고의 정면 돌파전. 북에게 지난해 시작은 신년사의 새로운 길이었는데 올해 시작은 당 중앙전원회의 보고의 정면 돌파전이다. 새로운 길은 2018, 2019년의 평화적 해법과 다른 비평화적 해법이므로 북을 적대시하는 세력은 연말 시한을 넘기면서 유례 없이 긴장하고 있다. 북이 과연 어떤 전격적인 조치들을 취할까를 매우 두려워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령 크리스마스 선물에 놀라 첨단 정찰기를 5대나 코리아 상공에 띄우고 동두천 미군 기지에서 잘못 울린 사이렌에 호들갑 떨며 놀라는 일이 벌어진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북이 밝힌 정면 돌파전은 물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기본 전선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경제 건설에만 한정해서 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북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벌이며 핵시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전원회의 보고에는 북이 세계적인 핵 군축과 전파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핵 확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미를 강하게 압박하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미가 과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 최고 리더의 7기 5차 당 중앙전원회의 보고는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때와는 기조가 완전히 다르다. 일단 미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극히 희박하게 보고 북이 새로운 길로 정면 돌파해 뚫고 나가겠다는 혁명 신념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 혁명적 진군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뿌리치 제거.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당 중앙의 웅대한 작전도 주체 조선의 백절불굴의 공격 전신을 만천하에 떨친 역사적인 대회라는 문장들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직전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방침을 결정하고 대책들을 마련했다. 북은 어느 때보다도 군력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제고하며 제기된 객관적 난관을 주체 역량, 내적 동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에 불타고 있다.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길을 자력갱생 정신력과 첨단 과학기술력으로 개척해 나가는 데로서 미로부터 시작된 제재 압박이 북에게 더 이상 사회주의 강성국가, 통일 강성국가로의 진군을 가로막는 도전과 난관이 될 수 없다는 과학적 확신이 넘친다.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하는 원칙과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북을 능가할 나라는 없어 보인다. 결국 평양 3차 북미 정상회담. 새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곤혹스럽다. 김정은 위원장이 7기 5차 당 중앙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새로운 길, 4월 12일 연말 시한, 10월 웅대한 작전, 12월 백두의 공격 사상의 흐름으로 한 해를 끌고 왔다. 1월 1일 새로운 길은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내다본 한 수였다. 그 이후 3월 5일 동창리를 복구해놓고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연말 시한을 제시해 놓았으니 연말까지 내내 미를 비롯 세계가 북만 쳐다보게 됐다. 그 사이 북은 남지역의 군사 거점들을 타격 목표로 삼는 극초음속 전술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첨단 전술 무기들의 시험을 완료했다. 새 잠수함 건조와 10월 2일 SLBM 시험 발사도 배합됐다. 지난 10월 중순 백두산 군마 행군 때는 경제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북의 면모를 보여주는 삼지연 해상철도 완공과 삼지연 마감 단계 공사 현지 지도가 배합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조이게 하려 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 적들이 배가 아파나게 골이 아파나게 보란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오직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 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은 12월 2일 삼지연 군 준공식을 진행하면서 연이어 12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과 혁명 전적지 답사와 혁명 전통 교양을 부각했다. 12월 8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주요 성과로 김정은 북국무위원장은 작년에 모든 핵무기와 대륙간 미사일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예시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 핵시험이 재개될 경우 트럼프의 중대 외교 성과는 완전 실패로 드러나게 된다고 압박했다. 신문은 북의 12월 8일 중대 시험에 대해 분석가들은 북이 지상 기반의 새로운 타입의 ICBM 엔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며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코리아 담당 선임연구원 수미테리는 트럼프에 대해 짖는 소리가 실제 무는 것보다 더 큰 개.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는 추구하지만 실제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확언했다. 현재 북미 대결 양상은 말전쟁이 심화되면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비상한 상황이다. 북이 트럼프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평양에서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면 비평화적 해법의 새로운 길로 갈 것을 천명한 조건에서 연초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에서 5차의 북미 대결전의 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했듯이 서로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지난 6월 30일처럼 깜짝 쇼로 평양 방문이 발표될 수도 있다. 12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새삼 상호 간의 약속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밝아오는 법이다.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남 순회회담이 일정에 오를 것이다. 북미 관계와 북남 관계는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시 확인됐듯이 북미 관계에 의해 북남 관계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당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돼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고 북남 순회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북미 관계는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긴장이 고조되다가도 어느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전격적인 회동이 가능한 만큼 이와 연동된 북남 관계의 전망도 극적 전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 2018년 4월 27일 4.27 선언은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일항에서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확인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합의 사항들을 확약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에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4.27 선언을 구체화한 합의문이다. 그 계획은 2018년 12월 착공 없는 착공식 상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지난해 북은 금강산에 해금강 호텔을 걷어가라 할 때도 남과의 대화를 철저히 차단했다. 11월 15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25일에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의 창린 도시찰 포사격 훈련 지도에 대해 남 국방부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남이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북에게 굳이 그 부속 군사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겠는가. 트럼프 정부가 연말 시한을 넘긴 조건에서 북은 연말 당 중앙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며 비평화적 해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외국 언론들도 인정하듯이 지난 2년간 평화적 해법을 충분히 모색한 후인 만큼 2017년의 북미 군사 대결전보다
위험한 대결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면 타개를 위해 나름 동분서주하지만 자주적 관점의 결여와 자립적 능력의 한계로 거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의 6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 방문을 하기로 하였다고 문서화했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구두로 확인하기도 했다. 가까운 시일 내가 2018년 올해 안으로 읽혀지면서 2018년 말에는 대중적인 서울 방문 환영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2020년의 결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북미 관계가 중심골이고 공은 미측에게 넘어가 있다. 물론 트럼프는 모든 것을 잃는 비평화적 해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평화적 해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몰락.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나경원은 2019년 7월 볼턴을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2018년 지방선거 하루 전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강조했다. 11월 미국 방문 당시 비건을 만난 자리에서도 4월 총선 전에 북미 회담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은 비난에 몰리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회담은 찬성하지만 선거 전날 열려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우려라고 변명했다. 자유한국당 세력의 이해관계가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와 정반대임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미래와 존재 여부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말 회기를 마감하면서 예산안과 개혁 법안, 민생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1 중심으로 처리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12월 11일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황교안은 박근혜 밑에서 총리를 지냈고 최악의 인간 말종인 김학의를 비호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황교안이 당대표로 있다는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반동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를 자유한국당의 파멸적 운명과 동일시하는 데서도 황교안의 책략적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다. 세간에 머리가 안 되니 몸으로만 정치를 한다는 힐난이 유행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 대통령 문재인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국 사태 이후에도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 사실 경제위기, 민생 파탄의 치명적 상황을 감안하면 유지되는 게 다행일 정도다. 증세 복직론의 변종인 소득주도 성장론이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유효할 것이라 믿는 자체가 어리석다. 문재인 정부 하에 이미 40%나 오른 아파트값을 비롯해 심각한 물가고는 노동자, 서민의 생활고를 더욱 피폐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패로 선언됐고 노동 조건도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도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와 지소미아 폐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악패 청산도 검찰개혁도 어느 하나 시원하게 된 게 없다. 무엇보다 평화통일 정세가 2017년 정세로 회귀하며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문 정부, 민주당의 최대 위기의 근원이 있다. 올해 총선의 전망은 선거법이 아니라 정세에 달려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정세 추이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민생 파탄의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전 집권당으로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이 알듯이 관건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처럼
평화, 통일 정세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평양 방문,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테고, 그렇지 못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의례 총선에서 겪는 중간 평가로 참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평화적 해법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평화적 해법의 가능성이 곧 자유한국당 몰락의 가능성이다. 미군 철거의 해. 지난해 말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며 미군 철거 우려를 불러일으키자 국방수권법에서 주남 미군의 하한선을 28,500명으로 이전해보다 6,500명을 늘렸다. 이 법안은 매해 갱신되며 이번에 통과하는 법안은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하다고 입증하는 조건에서는 감축할 수 있다. 트럼프는 12월 11일 트윗으로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며 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 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며 그 가장된 모습을 보였다. 과연 그러한가? 2019년 유독 미군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심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대로 미군 유지비 증액이 안 되면 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 의지를 남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미 의회가 미군 철거 관련한 대통령 고유 권한을 축소시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이에 서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본질상 미군 철거 방지법인 국방수권법의 존재 자체가 임박한 미군 철거를 가리킨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남코리아에도 불고 있는 미군 철거의 바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2019년 주남미군 유지비에 대한 미난 협상이 수차례 결렬됐다. 11월 15일 미남안보연례협의회 후 미남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산업체 로비스트 출신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남코리아는 부자 나라고 방어비용 상세 위에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측 협상 대표 드하트는 남코리아 방어에 미가 이만큼 쓰니 방위비에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결국 상쇄란 현물이든 인력이든 그 정도를 채우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미 국산 무기 강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기술 품질원의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08년에서 17년 남의 미국 무기 구입액은 67억 3,100만 달러로 세계 3위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 7조 4천억 원 규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오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계약 체결된 미국 무기 구입비만 10조 원이 넘는다. 결국 협상이 교착되면 비용 절감 방식으로 가게 된다. 이런 논란은 미남 동맹 파기, 주남 미군 철거 논란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13일 동맹이 적보다 더 미를 우려먹는다고 막말했다. 트럼프식 이른바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다. 트럼프에게 북미 협상과 맞물려 결행될 미군 철거란 유지비 절감, 주남 미군의 안전 귀양, 미 본토 공격 위협 해소로서 미 대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트럼프는 대중적 여론을 의식하며 본인 지론대로 돈을 강조해 내세우지만 결국 2020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본인 치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본질은 트럼프 퍼스트로 볼 때 트럼프의 정치적 결단은 모든 것을 잇는 비평화의 길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보증하는 평화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합리적이다.
네, 여기까지 4월 23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1월 5일 꼬뮤나에서 사설과 특집 정세의 미군 철거의 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미군 철거의 해가 될 2020년에 시작을 밝힌 꼬뮤나라는 항쟁의 기관차에서 결국 미군 철거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분단 수구 악패 세력인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특집 정세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전민족대회 개최, 북방 세력의 강화와 남방 세력의 약화, 중미 무역전쟁, 신냉전의 구조화, 트럼프의 재선, 민중민주당의 미군 철거, 분단 수구 악패 청산 투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3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